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학원 강사인 쓰니님을 내쫓은 원장 부부가 오히려 쓰니님을 원망하는 것에 쓰니님이 날카로운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유부남입니다. 작은 학원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현재는 먹고 살 만큼 돈이 되고 운영도 잘 되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원계에 뛰어들어 10년 가까이 고생 좀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2층 집에서 살았고 동네의 몇 집은 부모님께서 월세를 받는 집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저를 부잣집 아들이라 일컫는 말을 종종 들으면서 자랄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잣집 아들로 고생 모르고 자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형제들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고생을 많이 해서 재산을 모으신 분들이고 자식들에게 네 먹을 건 네가 벌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시며 저희 형제들을 키웠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등록금 외에는 부모님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캠퍼스의 낭만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야속할 만큼 자식들을 냉정하게 대하시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 있는 집 자식이라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던 친구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차도 있고 돈도 잘 쓰니 여아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지요. 그런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그걸 부러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다전공을 신청해서 전공 2개를 했거든요. 학과 행사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했고 축제 때 막걸리 한 잔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졸업을 하고 중고등 입시학원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학원 선생이 되고 초반 몇 년간은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 성적을 올려주는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가고 학생들에게 나눠줄 자료를 만들고 하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학부모와 상담 전화를 할 때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할까요?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이 모여있는 반에 수업을 들어갔을 때에는 원래의 저희 스타일을 유지하고 중하위권 친구들이 모여있는 반에서는 수업과 연관되는 재밌는 얘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도 좀 하고 웃긴 얘기도 좀 했습니다. 방학 때는 원장에게 건의를 해서 제가 주도하여 학생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놀러가서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재밌는 게임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중하위권 친구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학원 등록을 시켜 학원생이 많이 늘더군요.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중시했습니다. 실상 저를 따르고 닮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내 자식 같아서 너무 예쁘기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그 학원에 들어갔을 때에 비해 학원생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학원이 큰 것이 오롯이 제 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7년여간 한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저를 제외하고 다른 강사들은 계속해서 바뀌었던 것을 보면 제가 큰 일조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 있는 학원들 원장님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직장에 대한 의리와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겼을 때의 환경 변화가 두렵기도 해서 그 제의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학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이 있었습니다. 2분이 50대로 부부였는데요. 남자분이 원장이었고 여자분이 부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명문대를 나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와이에 있는 학위를 남발하는 곳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요. 부원장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학벌이랑 연관이 있을 가망성이 크긴 하지만 상관이 없기도 하다는 것을 그 원장 부부를 보면서 알게 되었네요. 부원장은 학부모들도 잘 다루며 강사들도 뽑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학원을 잘 운영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박사학위도 있다고 자부심만 큰 원장은 자기 수업 있는 날만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이 다른 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몇 년을 그 학원에 몸담고 있다 보니 원장이 자기 수업만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놀고 먹는 셔터맨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저와 얘기를 할 때마다 어느 대학에서 학과장으로 오라고 하지만 안 가고 있다. 무슨 당 소속 구의원과 대학 동창이라 그 사람이 명망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가야 해서 바쁘다. 대학 동문회에서 동문회장을 맡으라고 한다. 보는 사람마다 전부 나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런 작은 학원을 하고 계시냐, 아이들 교육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다 등의 얘기를 들으며 산다고 자기 자랑을 열심히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화의 전부였을 정도죠. 처음엔 내내 했지만 계속 대화가 저런 것들 외에는 없으니 그냥 또 시작이다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원장이 우리 집은 땡땡 뉴타운 50평대 아파트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더군요. 부원장이 학원 실무를 전부 맡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원장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은 자기가 다 하고 학원생도 내 덕분에 엄청 늘었는데 자기의 실력을 알고 학생들이 모인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잠 못 자며 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생들도 원장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부원장이 원장에 대해 얘기할 때 미국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명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말을 하니 학원생들도 처음에는 와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수업이 졸립기만 하고 고리타분하게 수업을 하니 성적도 안 오른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학원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과 지내며 7년여가 될 무렵 저를 유독 잘 따르던 여중생 아이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원장이 수업 시간에 강의실을 왔다 갔다 하며 수업을 하다가 중간중간 팔뚝에 살을 잡았다 놨다를 해서 짜증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학생에게는 제가 원장님이 너를 예뻐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얘기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와이프에게 얘기를 해보니 여자는 팔뚝 뒤쪽을 남자가 만지는 것을 여자는 가슴을 만지는 것처럼 수치스러워 한다는 말을 하며 원장의 그 행동은 성추행이라고 하더군요. 그 시기에 매스컴에서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큰 이슈였기도 해서 이것은 학원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에게 직접 말하기가 뭐해서 부원장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외로 부원장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 여중생이 거짓말을 잘 하는 아이라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원장이 그렇게 한 것이 딸처럼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다고 그 여중생을 미워했습니다. 그 여중생은 학원을 그만두고 저는 그 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는 부원장이 저를 모함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러 학생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하고 학원생 하나가 그만두면 제가 싫어서 그만둔 것이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이라는 냄새가 짙었지만 그 이유를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부터 그 학원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고 7년여가 될 무렵에 저는 그 학원에서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오랜 시간 일했던 학원에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서 마지막 수업까지 아이들에게 제가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며칠간은 학원생들이 전화를 해서 제가 말도 없이 그만두었다고 울며 불며 해서 저도 울면서 며칠을 보내야만 했었네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고마웠습니다. 첫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쉬고 있던 저에게 어떤 원장이 연락이 와서 그 학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한 원장은 저에게 예전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했던 원장들 중 한 명이었고요. 제가 학원을 옮기고 조용히 그 학원을 다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다니던 학원의 학생들이 제가 옮겨간 학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원장님은 예전 학원에 다니다가 저를 따라온 학생들의 원비를 비율제로 계산을 해서 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예전 학원을 다닐 때에 비해 몇 배를 벌게 되었지만 예전 학원의 원장과 부원장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것이 상도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가지 않아 항상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새로 옮긴 학원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지고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하며 지내고 있던 중 예전 학원의 원장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만났습니다. 원장과 부원장 부부가 함께 나왔더군요. 만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 학원에서 저를 그렇게 키워주었는데 배신하고 나가더니 근처 학원으로 옮겨가서는 자기네 학원생들을 빼간다고 저를 은혜도 모르는 인간으로 몰아세우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 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원장이 인맥을 동원해서 이 동네에서 저를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가짜는 협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저를 내쫓아 놓고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너무 괘씸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장님, 마누라 앞세워서 일 시키며 놀고 먹는 샷더맨 같은 사람이 인맥이 있어봐야 얼마나 대단할까요? 원장님의 인맥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원장은 저를 동생처럼 조카처럼 아껴주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커피숍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더군요. 주변 사람들도 들으라고 저도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나도 원장님을 생각해서 원장님이 여학생들 팔뚝을 주무르는 성추행을 한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부원장님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것이 모함이었어요. 그 모함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게 가족처럼 저를 대해주신 건가요? 그리고 여학생들을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신 건가요? 원장님은 다 큰 딸한테도 그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원장 부부는 저에게 그따위 정신 상태로는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들 거고 평생 변변치 않은 학원 선생이나 하며 살라고 비꼬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평수는 원장님네보다 작아도 훨씬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매번 뉴타운 50평대 산다고 자랑하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손해 많이 보셔서 마음 많이 아프시겠다며 학원생도 많이 줄어서 이제 학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테니 곧 이사 가셔야 하겠다고 놀려주었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산 아파트 대출이자에 허덕이다가 떨어진 가격으로 팔고 이사 가야 할 테니 마음 많이 쓰리시겠다고 해주고요. 내가 옮긴 학원에 조용히 다니고 있어도 원장님네 학원생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우리 학원으로 오는데 처음에는 원장님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원장님의 말하는 태도를 보니 이젠 안 미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면 곧 학원 문을 닫으셔야 할 텐데 뭘로 먹고 사실 거며 노후는 어찌할지 참 걱정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신은 원장님 부부가 한 것이고 조만간 여학생들 학부모 중에서 원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사람들도 있으니 전과자가 되면 노후는커녕 자제분들과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으니 얼른 이곳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원장 부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웃으면서 일어나서 깍듯하게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그 학원은 학생들이 줄어서 운영이 불가능해져서 폐업을 했습니다. 원장 부부가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시원하기도 하면서 제가 7년여를 몸담고 있던 곳이라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로 옮긴 학원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원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저에게 학원을 맡아서 해보라는 제안에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아 권리금을 원장님께 드리고 인수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죠. 그 학원에 계속 있었다면 그 못된 원장 배나 불리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꼭 아이들의 성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실상 그래야만 아이들이 성적도 오르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학교는 안 보내도 엄마들이 학원은 보내서 아직까지 많이 힘들진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학원 운영하며 사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보이지 않아 저도 좀 답답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학원장이라는 사람이 참 꼰대 정신에 되도 않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스님을 자기네가 내쫓아놓고 스님을 원망을 하는 것을 보니 수준 이하네요. 스님 잘하셨습니다.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세요.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